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59번째 시간. 오늘은 가는 곳마다 어머니 덕이 좋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주로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신년 운세를 자세히 상담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복이 어떤 사주인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는 가장 귀중한 영신이라는 게 있는데 사모님 사주에서는 쇠기운이 영신입니다. 그 쇠기운이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으니 귀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소중한 쇠가 아쉽게도 많은 흙에 묻혀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 어머니 덕이 전혀 없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생님. 제가 상담을 가면 제 사주를 보면 어머니 덕이 좋은 사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어려서 집을 나간 후에 소식도 모르는데 어머니 덕이 있다고 하니 너무 아이러니 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어머니 덕이 있는 사주라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호년 갑술월 계요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기유년생이시면 1969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3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머니 덕이 어떤지를 물어봐서 제가 어머니 덕이 약한 사주라고 했는데 왜 그런 통변을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시지, 진토지장간의 개수 조그만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요금 작은 쇠, 일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유금 작은 쇠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고 내편의 세력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지는 오행과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자, 그러면 상대편이 대단하죠. 간목 큰 나무, 그죠?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 술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내편이라고는 유금뿐이라 사주가 많이 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갑기 합이 보입니다. 이
기토야 합을 해서 흙으로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 흙이니까 관계없지만은 간목 입장에서는 합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사주팔자에 간목의 편은 뭐가 있나요? 일간의 개수뿐이죠. 그죠? 수생목을 해주니까. 진토안의 개수는 있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술토, 기토, 흙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으로 남아서 흙들과 목국토로 해서 술토를 극혀면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개수 조그마한 물을 믿지 않고 그냥 갑기 합토로 흙으로 변해가지고 흙과 화해를 할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간목 입장에서. 간목은 개수 작은 물을 가지고 나무로 살아가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많은 흙들과 싸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니 사주에 많은 흙기운과 합세를 하기 위해서 갑기 합토를 받아주네요. 그래서 나무도 흙으로 변해서 순식간에 사주에 관성인 흙이 많아진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주가 약해졌죠. 약사주가 되고, 그리고 영신은 연지에 있는 유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붙어 있는 일지의 유금이 영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되었고, 운에서도 쇠기운을 받으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흙에게 막혀서 별로 운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뭔가요? 어머니 덕을 물었죠? 어떤가요? 어머니 덕? 어머니가 뭔가요? 바로 인성이죠. 인성이 바로 어머니인데 유금, 연지의 유금, 일지의 유금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술단에 신금도 있고, 인성이 영신이라는 얘기죠. 영신이면 어머니 덕이 있겠네요. 그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영신을 잡게 되면은 영신의 질, 그 다음에 영신의 힘을, 또 영신의 강약을 잡아야 됩니다. 영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신의 질이 좋지 않게 되면은 그 삶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에서는 분명히 인성인 유금이 영신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덕이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어머니니까. 그런데 형국을 보자고요. 자, 연지에 있는 유금은 갑기 합토를 한 흙기운에 매몰됐죠. 토다 금매로 유금이 묻혀버렸네요. 일지에 있는 유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화생토를 받은 진토가 힘이 강해졌죠. 토다금매 시킬 수 있고, 또 술토도 토다금매 시킬 수 있고, 또 갑기 합토를 한 이 흙도 토다금매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사주의 흙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작은 새 유금은 토다금매로 전부 묻혀버리네요. 술토 안에 신금까지. 그러니 어머니가 영신이다 하더라도 영신이 전부 토다금매로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머니 덕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머니가 나를 돕고 싶지만 힘이 없는, 흙에게 묻혀서 힘이 없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 덕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풀 때 그 사주팔자에 영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영신에 해당되는 육진덕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영신을 찾았으면 영신의 질, 영신의 강약, 영신의 형국을 잘 파악해서 통변을 해야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영신의 힘이 너무 약해서 어머니 덕이 떨어졌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인성이 영신이고, 이 영신이 많은 흙에 매몰돼서 힘을 잃었던, 그래서 어머니 덕이 없는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